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D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신 시도 방법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비란유도란 난포를 키우는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배란기를 초음파로 확인한 후 부부관계 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수정은 농축된 정액을 자궁 내강에 직접 주입해서 난자와 만나는 거리를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정자가 진입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정자를 채취할 때 난자도 채취를 해서 배아를 만든 후 그중 건강한 배아를 골라서 자궁 내강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분열 및 착상만 잘 되면 되니까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임신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부부보다는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라 배란기 부부관계 임신율은 해당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공수정은 15%, 시험관하기 시술은 4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NO입니다. 물론 첫 내원했을 때 바로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따라 다음 시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여성의 나이, 해부학적인 이상 소견 여부, 남편의 정액검사 결과입니다. 만약 나이가 35세 미만으로 젊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특히 32세 미만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면 4, 5회 정도 부부관계 시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35세를 초과했고 이미 시도를 7개월 이상 했다면 2번 정도 배란유도 회복 안 되면 인공수정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39세 이상이고 4, 5개월 정도 자임 시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배란유도 회복 안 되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나이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35세가 넘어가면 난자가 노화되고 난자의 껍질인 투명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져서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 수정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팔관 폐쇄나 심한 약희소 기형정자증, 자궁 내막증이 심할 경우 등 해부학적인 문제나 질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간이 가면 더 나빠지지 저절로 없어지거나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인공수정보다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난소에 3, 4cm 이상 크기의 종양이 생긴 경우를 자궁내막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난소에 크게 종양이 생기면 다른 복강 내에도 좁쌀 같은 작은 낭종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혹이 생리를 할 때 터져 안에 있는 굉장히 찐득찐득한 핏물로 인해 주변 장기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난소, 난관, 주변 장기, 자궁 등이 하나로 떡대듯이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관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부부관계 할 때 심하게 아픈 통증, 즉 성교통을 느끼게 되어 관계 횟수가 줄어들어서 임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난임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신 시도를 권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복강경 사진을 보시면 자궁이 있고 자궁과 노란 장관막이 붙어 있고 우측도 장관막과 위 복벽 사이에 띠가 보이는데 이것도 유착 조직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원 안에 작게 검붉게 맺힌 작은 낭종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다 자궁내막증 병변입니다. 생리를 할 때마다 나팔관을 통해 이 세포들이 흘러나와 아무데나 착상을 하고 이렇게 출혈 현상을 일으켜서 주변부를 들러붙게 만드는 겁니다. 아기가 너무 간절히 가지고 싶어 무조건 빨리 확률 높은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기가 안 생겨서 우울증이 올 정도라면 가급적 빨리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집안에서 강력하게 아기를 원하는 경우도 조금 서둘러서 해드리는 것을 저는 늘 고려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는데 큰 압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이와 재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시술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면 되겠다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